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꽤 시간이 지났죠? 앞에 그 영어 품새 다 끝난 다음에 조금 핑계를 대자면, 아유, 날씨가 얼마나 더웠는지 엄두가 안 났습니다. 에어컨 틀어놓고 하기도 그렇고, 좀 딴 데 가서 하기도 그렇고, 또 너무 지금은 꽤 밤이 한 10시, 10시 반 넘었는데요. 한 7, 8시 하려고 그러면은 또 너무나 매미 소리가 크고, 지난번에 한 매미 소리 커서 듣는 분들이 좀 괴롭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자, 핑계는 그만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것은 문장의 기본 형식입니다. 앞에 이제 품사에 대해서 다 끝냈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더 문법의 그 핵심 부분으로 들어갈 텐데요. 그 핵심 부분의 가장 중심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문장의 기본 형식이죠.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특히 그 수능 문제뿐만 아니라 토익, 토플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토익 같은 경우에 그 4파트 같은 경우에 그 여러분들 문법 문제 5파트도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대부분의 문법 문제가 이 문형의 기본 형식이죠. 문장에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반복을 자꾸 해서 뭐라 그럴까, 알고 있는 것 같아도 문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해하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5가지 있는 거 이미 얘기했고요. 예, 그래서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보호. 보호라는 건 우리가 지난번에도 아마 초기 문법 설명할 때 2가지가 있죠. 하나는 명사, 하나는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사와 형용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인데요. 왜냐하면 형용사는 결국 명사를 꾸미는 것이고, 그리고 명사의 성격을 갖죠. 영어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이 러시아어, 특히 그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굴절형이라고 그러죠. 동사의 변화, 형용사의 변화 또는 수사도 변하는데요. 그러니까 숫자 하는 게 앞에서 꾸밀 때 한 개, 두 개, 세 개,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할 때 그 숫자의 모양도 변하거든요. 이 변하는 이유가 특히 이제 꾸미는 거예요. 형용사라고 치면 명사의 성격을 반영하는 거예요. 특히 그 소수하고 그다음에 소수가 아니라 우리가 작은 수, 큰 수가 아니라 복수, 단수 할 때, 그래서 단수의 경우 또 여러 개가 있는 복수의 경우, 또 영어에는 뭐 대명사에 좀 있을까 말까. 왜냐하면 어떤 그 사람의 성, 여성, 남성, 그래서 우리가 her, 그렇죠? 그녀의, 그녀에게, 그죠? him, 그래서 his, 그의, him, 그에게, 뭐 이런 식으로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 다른 그 유사, 우리가 소위 웨스턴 계통의 언어들을 보면 그런 변화가 아직도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죠. 여러분들이 러시아어도 그렇고 스페인어도 그렇고 불어도 마치 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언어들은 형용사가 뒤에 오는 명사의 성격에 따라서 굉장한 변화를 보이거든요. 또 뭐 동사의 변화도 말할 것도 없고 시간에 따라서 어쨌든 그 형용사하고 명사가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거 그런 면에서 하나의 그룹으로 고민해 볼 수 있겠다. 그거에 따라 그걸 한 그 맥락에서 보면 동사와 부사를 또 묶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대부분 동사의 의미를 좀 더 그 다양하게 또는 깊게 의미를 확장시키는 게 부사가 또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4대의 어떤 큰 4개의 대표적 품사,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그러면 명사와 형용사, 그 다음에 동사와 부사 이렇게 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보호라는 것은 아까 그룹핑으로 하면 문감은 명사와 형용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밑에 마찬가지고요. 보호의 여기 오형식의 보호의 경우에도 역시 명사와 형용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전체적으로 크게 혼돈되어 있는 일은 아마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1형식 뭐 여러분이 알다시피 1형식의 경우는 주어와 동사만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동사만 있는 건 아니죠, 사실. My sisters, 여기 잠깐 이 문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My sisters, 여기 좀 다시 할까요? 예, My sisters, 그죠? always play with their dolls 할 때, 여기서는 그 동사만 있는 게 아니라 동사 뒤에 with their dolls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일용식의 아닌 경우는 뒤에 목적어가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플레이 같은 거는 무엇을 움직이게 하다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플레이 또 게임을 my sisters always play soccer 그러면 play basketball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축구나 또는 농구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을을이 붙지 않습니까? 근데 play with the dolls 하면은 play their dolls 하면 모르는데 with가 들어가면 가지고 그죠? 여기 보면 인형을은 있지만 이거 언제나 인형을 가지고 그럼 이 을은 논다의 을이 아니라 가지고라는 여기에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을을이 붙는다고 볼 수가 없죠.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뭐 조금 이제 주부라는 것은 주어 부분을 얘기합니다. My sisters가 여기선 주어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 그 수식어, 무엇을 수식한다. 우리가 꾸민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를 우리가 소위 My sisters always play with their dolls 같은 경우인데, with their dolls는 몸을 가지고, 꼭 수식이란 말이 여기서는 그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목적어를 갖고 있지 않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목적어란 말이 좀 혼동스러운 말이긴 혼용적인 의미와 혼동스러운 말이 있습니다만은 을을 한국말의 경우에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럴 경우에 우리가 목적어가 없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with their dolls 같은 경우는 뭐뭐를 가지고 그래서 소위 전치사를 앞에 갖고 있죠. with 그래서 이제 이거 자체를 전치사 구 또는 이거 역할은 뭐뭐를 가지고 도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도구식의 일종의 부사적인 거 왜냐하면 플레이를 꾸미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아까 뭐랬습니까? 우리 네 개의 품사 중에서 대표적인 품사가 뭐라고 그랬죠? 그 소위 그 네 개 명사, 동사, 형사, 부사인데 동사의 경우 동사를 좀 더 확장하고 의미를 보조하고 돕는 첨가하는 것은 부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with the dols는 여기서는 부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동사 할 때 완전 자동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complete intransitive란 말이 우리가 이제 영어로 하면 근데 여러분이 사전에 그 영영사절 보면 VI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보면 여기 밑에 잠깐 쓰겠습니다. 뭐 여기서는 우리가 VI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는 그러니까 VT라고 써 있을 수 있습니다. T. 그래서 이런 경우에 VI는 intransitive 자동사란 뜻이고 VT는 transitive in이 빠진 거죠. 그리고 타동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완전 자동사는 영어로 이렇게 불리고 그 뒤에 이제 꾸미는 것이 없는 거죠. 목적어 같은 것이 그래서 flowers bloom 꽃이 핀다. 그 다음에 birds sing 새가 노래한다. 완전한 자동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어순의 경우에 형시 속하는 문장에서 주의할 점은 동사가 주어에 앞설 때가 있는데 이때 그러니까 동사가 이때는 부사가 앞에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주어 동사 위치가 바뀌는 경우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뀌었다고 해서 완전 자동사가 아닌 것은 이런 특수용법 there is a book, there 구분이 있을 때 있다 없다 같은 경우는 is하고 a book이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a book is 그 다음에 down came the rain 그러면 the rain came down이죠. 이거는 앞에 부사가 오니까 여기 주어 동사 위치가 어순이 바뀌는 이렇게 되면 영어로 이제 우리가 소위 뭐 리버스 리모니 여러 말을 합니다만 주어 동사가 바뀌게 됩니다.
의문문의 경우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예, 그래서 완전 다동사 Where did you go?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의문 소위 의문사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에 가서 Have you been till now? 그래서 you have been이잖아요. 예, 근데 where 있어서 앞에 가 있는데 주어 동사의 위치가 바뀌는 게 아니라 조동사가 앞으로 가는 경우 이렇게 있습니다. 강조문의 경우에도 주어 동사 위치가 바뀌죠. Never did I go there. 그래서 did never, I never, 그죠? I never, 그죠? I never went there죠. 사실은 이것을 굳이 바꾸면 I never went 거기에 가본 적이 없다. 근데 이것이 뒤집히면 there가 never가 앞에 강조가 되면 뭐가 가요? went I가 되는 게 아니라 의문문처럼 went가 과거형이니까 do로 받아서 did로 나가고 그래서 never did 이렇게 됩니다. 밑에 여러분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often 그래서 I been there 마찬가지로 I've been there 그죠? 그 다음에 often이 되겠죠. 예. I've often been there. often이 앞에 가면 there가 앞에 와서 되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여러분들 해보면 그렇게 뭐 어렵거나 절대 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거 아닌 거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실 거로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형식 잠깐 넘어가면 이 형식 경우 아까 뭐가 온다고요? 보호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보호에는 명사와 형용사. 그래서 he is my father 그러면 이 그랩 동사든 mother는 명사가 오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 이렇게 됩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다. 뭐 붙이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그는 뭐뭐이다 이런 경우 그 땡땡땡이 들어가는 경우 우리가 이때 명사가 들어가죠. 또 이때 그 my father 우리 지금 방금 얘기한 앞에서 나의 아버지 그러니까 he와 같아 그래서 he는 my father 그래서 우리가 he my father은 여기 문장에서는 같은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is처럼 연결하는 걸 뭐다 연결 그래서 계사 연결의 계 그래서 계사 또는 linking verb라고 하는데요. 여기까지는 아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용어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보호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때 그 보호의 중심, 우리가 father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my는 그 수식어에서 보호가 되는 것은 뭐라다? 보호가 되는 것은 명사나 형용사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서술명사 또는 서술형용사 이렇게 부른다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문법적으로 그렇고 이거 모른다고 문법 모르는 건 아닌 것이죠. 다음에 잠깐 넘어 형용사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my father is ill 괜찮으시다. 이런 경우에는 my father is illness는 안 되죠. 그다음 내 아버지가 병이다가 되니까 그럼 아프시다 이렇게 돼 이거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불합리하죠. 그래서 우리가 명사로 쓸 수 있는 is는 주어하고 보호가 같은 대상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또는 상태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형태하면은 형용사가 올 것이고 같은 대상이란 명사가 오겠죠. 예. 그래서 불완전 자동사에 쓰이는 건 비동사뿐만 아니라 여기 이렇게 여러 동사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가 많이 나오고요. 경우에 따라 우리가 시험 같은 경우에 다음에 괄호에 맞는 것은 이런 동사하고 뒤에 들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기도 하는데 요즘엔 잘 안 나옵니다만 한때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remain이 아니라 remain이 맞겠죠. 그죠? 예. 그게 맞을 거예요. 타다심. 그렇죠. 그래서 he became rich 또는 poor. 여기서는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주로 형용사 위주로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he is 같은 경우 그렇지만 he remain 대부분 그 형용사 became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became a doctor grow나 seem 같은 형용사가 훨씬 더 많다는 거 그래서 동사에 따라 빈도수는 있습니다만 어떤 이런 형식들이 불완전장 이 형식의 모양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됩니다. 보호의 의미 같은 경우 우리가 그러니까 무엇 우리가 소위 명사하고 형용사로 쓰이기 때문에 I will live 나는 독신으로 살겠다 그렇죠 live 있을 때는
근데 독신을 살리다 이게 목적어가 아닌 거죠. Return home safe. 그래서 집에 안전하게 돌아왔고요. Disable smell, smell이죠. 그래서 smell sweet. He died young. 젊어서 죽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형용사 대신에 부사를 쓰는 것은 안 되는 거죠. 마치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 지금은 영어 사용할 때 많이 쓰고 문법 문제로 나오는 것보다는 그 영어를 직접 여러분들이 구사할 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어 동사 바뀌는 위치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주어 동사 의문문인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의문문도 감탄문인 경우 우리가 재미있는 게 우리 요 부분 있죠. 거기 그래서 what a beautiful flower it is 이렇게 되면 주어 동사 it is와 flower 이런 경우에는 잘 안 바뀌죠, 그죠? 우리가 what a flower is 이런 경우는 is it이 아니 질문이 아니니까 근데 what flower is it 그렇죠? 이런 걸 보면 문장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Lifeless but beautiful he lay. 그죠? 그는 숨은 젖으나 아름답게 누워 있다. 이것도 did lie, lay의 과거 lie가 되잖아요. 그래서 did가 하지 않고 이러고는 he lay lifeless 앞으로 가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뒤집히와 뒤집히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 이렇게 주어 동사가 위아래 그러니까 앞뒤로 바뀌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좀 익숙해야 되겠습니다. 예. 뭐 이걸 갖고 가로에 넣고 문장 만들어라 문법 틀렸다 맞았다 그런 시험 나오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쓰는 또 글 쓰는 것도 지금은 뭐라 그럴까요? 좀 기능적 문장을 많이 쓰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전공에 관련된 거 좀 팍팍한 그렇죠? 설명문식의 일종의 내용 서술이 많기 때문에 뭐 아름답다, 숨을 이런 것들은 문학적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나름대로 보고 이해를 하셔야지 이걸 갖고 뭐 문법에 써먹어서 시험에 뭔가 나오는 것을 헷갈리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로 생각하시는 건 조금 아쉬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예, 그리고 다음 내용은 요 다음 단원에서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